교회 내 공간을 활용해 지역 어린이들의 방과 후 교육과 성장을 돕는 돌봄 교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핵가족을 넘어 핵개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신학적으로 분석해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생명운동단체의 아름다운 피켓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낙태되는 태아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예술전공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초청해 무료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한국심례회 총회가 현직 총회장에 이어 제1부총회장까지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평일 오후 지역 어린이들에게 돌봄 시설을 제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으로 학교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은 저녁 시간까지 안전하게 교회에 머물면서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현장을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 1층 한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자습에 한창입니다.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과목별로 그날 소화해야 하는 범위까지 공부합니다. 문제풀이가 끝나면 돌봄 교사가 채점하고 틀린 문제도 함께 풀어봅니다. 교과 공부가 끝나면 예체능도 배울 수 있는데 이날은 미술 수업이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따라 그리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 여자친구들 그려봤잖아. 네. 여자 학생. 오늘은 남자 학생을 한번 따라 그려볼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잘 보고 따라서 한번 그려보자. 이 교회는 지난 3월부터 평일 오후 시간 교회 공간을 지역 내 맞벌이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교회 공간 일부를 교실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다시 직장 퇴근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때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저녁까지 먹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되죠. 평일 오후 이곳을 찾는 어린이는 10명 안팎.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고 집중하기도 어렵지만 이곳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체육이랑 미술 같은 활동이랑 게임도 해서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아요. 혼자면 하다가 지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정해진 양이 있으니까 그만큼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거의 맨날 100점 맞고 공부가 학교에서 너무 쉬워요. 교회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성도들의 도움도 한몫했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는 한 성도는 자습 시간 학습 지도는 물론 미술 수업까지 자신이 맡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보람과 행복이 가득 차오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또 아이들이 전혀 뒤처지는 부분이 없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리더자로서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교회는 남양주에 3곳,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3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라 교회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만큼이나 따뜻한 손길, 내 집만큼이나 따뜻한 공간에서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한국 사회가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현상을 신학적으로 분석해보고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사회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많아지자 핵개인이란 용어가 책 제목으로 등장했습니다. 개인의 외로움을 수치로 나타낼 순 없지만 1인 사회는 우울증과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나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맞지만 정작 교회 내에서도 외로움은 발생합니다. 내가 형체가 없는 것 같다.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없는 것 같다.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외롭다라는 말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됨의 정체성과 소명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목회와 말씀연구원이 핵개인의 시대 크리스천의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첫 포럼을 열었습니다. 외로움의 원인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를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신 교수는 나이별로 진행되는 세대 구분 예배가 교회 속 외로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있지만 교류가 없는 교회를 다세대 교회라고 부르며 서로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신 교수는 외로움의 해법으로 온세대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초기 교회처럼 교인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식사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예배 방식이 개인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그저 있는 그대로 놔둘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온세대 교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또 다른 대처 방안으로 영국 정부가 외로움부라는 부처까지 세워가며 1인 가구와 고립 문제에 대처하듯 교회 내 외로움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교회가 외로움을 이겨낸 평신도를 리더로 세우면 목회자의 손이 닿지 않는 성도들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소위 말해 영국과 일본도 좀 고독부가 신설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고독부가 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왜 있습니까? 최근 교계 일각에서는 외로움을 겪는 이들을 포교하는 이단의 방법을 두고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위장 포교를 위해서긴 하지만 개인의 외로움을 보듬는 일에 이단이 앞장서고 교회가 뒤쫓아가는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 목회와 말씀연구원은 한국교회가 외로움을 돌볼 수 있도록 연구 분석을 통한 교회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로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낙태되는 태아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14주 이내 태아에 대해서는 낙태가 합법화됐습니다. 이런 까닭일까 낙태는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태는 2019년 2만 7천 건에서 2020년 3만 3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낙태 합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2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생명운동단체 아름다운 피켓은 4일 진행되는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예고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우리가 낙태를 반대한다 그러면은 좀 무섭게 전해질 수 있는데 우리 낙태를 예방합시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동의하는 그런 눈짓이나 지나치는 모습을 보면서 와, 굉장히 효과적인 캠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행사에서는 태아의 생명, 특히 장애가 있는 태아도 소중하다는 인식을 알립니다. 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부스도 마련됩니다. 그릇된 사회적 시선으로 장애아를 낳기 두려워하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장애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가 있다라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낳은 분들 중에 장애 없이 태어나는 아기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 수 있다. 장애가 있지만 내가 장애아를 키우면 힘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를. 행사 당일에는 총 6개의 체험 부스가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장애 아기들을 입양해 키우는 베비박스의 이종락 목사 토크쇼, 장애인 합창단인 온사랑 합창단의 공연 등이 더해지며 태아의 소중함을 알립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예술 전공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초청해 무료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미래의 제자와 후배들을 위해 교수와 재학생,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 무대를 꾸몄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뮤지컬 아이다 공연 중 한 장면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무료 문화공연인 제38회 스토리가 있는 음악 쉼터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4개 고등학교에서
예술 전공을 꿈꾸는 학생 약 300명을 초청했습니다. 메이드 인 BAU라는 주제로 백성예대의 교수와 재학생, 졸업생까지 모두 모여 무대를 꾸몄습니다. 저희가 뮤지컬 아이다 준비하면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의 학교를 소개하고자 저희의 공연을 보고 조금이나마 뮤지컬 배우에 대한 꿈에 대한 관심이 좀 갖는다면 저희에게도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온라인상에서도 춤추는 부장으로 유명한 백성예대 실용댄스학부의 문병순 학부장과 파핀현준 교수 등도 출연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예술대 진학을 꿈꾼다는 한 학생은 미래의 선배들이 꾸미는 무대를 볼 생각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춤을 계속 춰와서 대학교도 저도 여기를 되게 희망하고 있어서 그리고 같이 춤추는 친구들과 같이 오니까 기분이 좋고. 올해 공연을 기획한 입학홍보처 정하나 교수는 재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만남이 서로에게 도전받고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도 무대에 설 때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해주고 싶은 예술로 하나가 된 현장, 그 열기가 학교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기침 제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침은 지난 총회에서 홍석훈 제1부총회장이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지 않고 군목으로 사역했다는 이유로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총회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의견이 나와 논쟁 끝에 입후보 자격을 두고 투표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홍 목사는 단독 후보로 제1부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총회 선관위의 의결을 무시한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홍석훈 제1부총회장의 직무정지를 가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침총회는 현직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의 직무가 모두 정지됐으며 9월 정기총회 전까지 기밀협 총무대행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와 현대크루즈관광이 2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기관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미디어 선교에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대크루즈관광은 2018년부터 고객 만족도 97%를 받은 국내에서 가장 큰 크루즈 전문 관광 업체입니다. 특히 크루즈를 활용한 이스라엘, 그리스, 튀르키예, 키프로스 성지순례 상품을 운영 중이며 선교 크루즈 여행 다양화를 위해 관광 상품을 개발 중입니다.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갔다 오시고 영상 찍어서 좋다라고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성지순례 크루즈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30년 역사가 가까이 온 구티비하고 이렇게 오늘 영광스러운 MOU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우리 구티비나 저희 현대크루즈관광이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이번 MOU를 통해 구티비에서 방영 중인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등 프로그램 제작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복음화운동본부가 원래회를 열고 신임 총재의 임명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일 군산 꿈대로 되는 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소속 회원들과 지역 성도들이 함께하며 운동본부의 부흥을 위한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양승림 목사는 한국복음화운동본부는 오지선교, 노인케어, 세미나, 사경회, 교육포럼 등 다양한 사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며 회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통해 좀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구태연한 모습보다는 그렇게 한국 복음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 같은 마음으로 계속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상의하고 다른 단체와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 후 한국복음화운동본부는 정명희 목사를 총재로 추대하며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복음화운동본부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 모인 초교파 단체로서 세미나, 해외 선교 지원, 영성 수련회 개최,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과 섬김으로 복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32곳 중 31곳이 내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며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최대 1,509명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 인원을 취합해 공개했습니다. 증원분이 반영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증원 규모는 총 1,469명입니다.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이과 대학의 경우 증원분이 40명인데 100% 모두 모집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9개 비수도권 거점 공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와 맞물려 석유류의 가격 변동성이 큰 데다 과일값 고공행진도 이어졌습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99로 작년 같은 달보다 2.9% 올랐습니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습니다.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신선과실은 38.7% 상승했고 특히 배는 1975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정부의 긴급 안정자금이 지원되더라도 사과나 배는 저장량과 출하량이 적어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2일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 여성인권 활동가 수간티니 마티아무탄 탕가라사를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수간티니가 자국의 민주주의 발전, 인권 신장을 위해 이바지했고 이러한 활동이 5.18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간티니는 존엄성을 향한 멈추지 않는 투쟁이라는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영어교사였던 그는 스리랑카군에 의해 남편을 잃게 되자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대변해 정부군의 비폭력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인권 역량 강화 교육, 카스트 제도 폐지, 가정폭력 반대 등 활동을 하다가 2009년 수용소에 불법 구금돼 고문당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현지 시간 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급변동을 보이자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NHK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2시 미 연방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전에는 1달러당 157엔대에 형성됐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가 지나며 1달러당 153엔으로 급등했습니다. 이에 일본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도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60엔 선을 넘어선 뒤 다시 4엔 넘게 급락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일본 당국이 5조 5천억 엔을 시장 개입에 사용했을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1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간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며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둔화세가 정체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시작 시점 및 횟수 등에 대한 시장의 신중론이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 회의 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파월 의장은 그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을 계기로 반전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격화하면서 미국 컬럼비아대와 뉴욕 시립대에 전날 밤 경찰이 진입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위 거점으로 꼽히는 컬럼비아대에서 밤샘 농성을 펼치던 109명을 붙잡았습니다. 뉴욕시 당국과 학교 당국자들은 외부 선동자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 시립대에서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173명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당국은 반전 시위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는 대학 캠퍼스를 최소 32곳으로 집계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반이스라엘 노선을 견제하던 콜롬비아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수도 보고타 광장에서 열린 노동자의 날 행진에서 내일부터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을 것이라며 우리는 대학살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대량 학살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곳엔 폭탄으로 인해 사지가 절단된 어린이와 아기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대량 학살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곳엔 폭탄으로 인해 사지가 절단된 어린이와 아기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볼리비아와 벨리즈에 이어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단교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원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갈수록 대기가 메말라 갈 것으로 보여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7도, 부산 22도, 제주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독교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평소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에 외로운 크리스천들이 늘어나는 사이 한편에선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이단들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외로움을 돌보며 나아가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 속 더욱 고립감을 느끼는 이웃들을 감싸 안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